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란 초강수를 두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맞대응 보복을 예고하고 중국 매체는 미쳐 날뛰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건데요. 경제와 기술, 인권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등 미중 간 대립의 전선이 외교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중 갈등은 임계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이번 조치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휴스턴 주재 중국의 총영사관 폐쇄 조치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텍사스주에 있는데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한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24일 오후 4시인데요.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외교 공간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총영사관 폐쇄 이유로 내세운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휴스턴을 중심으로 미국의 고급 기술 정보를 빼가고 미국인의 개인정보도 훔치고 있다는 뉘앙스인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주목받는 건 워싱턴 포스트의 어제 보도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정보를 비롯해 각종 기업 정보를 10여년간 노려온 중국인 2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해 수억 달러 규모의 전방위 해킹을 벌였다는 건데요. 이 사건에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다른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폐쇄 통보 직후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정원에서 문서들을 태우는 모습이 현재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요. 네. 미국 소방관들이 연기를 보고 출동했는데 중국 측이 진입을 막으면서 결국 그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통해서 그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측의 이런 행동도 자신들의 해킹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기술 정보 보호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면에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게 미국이 내세운 게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 이 두 가지를 내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킹 사건에 연루된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함으로써 더 이상의 어떤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그런 미국이 그런 의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를 뒤울 수 있는 이런 조치의 파장을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추가 중국 외교 공간 폐쇄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중국에 사실상 굴복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은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을 당시 미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총영사관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처럼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미국의 현재 누적 확진자는 400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악의 감염국이라는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 현재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중국 대리기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결국에는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이와 함께 미국 외교관들의 중국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관련 인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전에 철수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은 복귀를 할 때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반면에 핵산 검사를 하면 외교관들의 그 유전자 정보가 넘어갈 것이라고 이제 우려를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차질을 빚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한 미국 대사관은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당연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의 기술을 뺏어갔다, 해킹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중국은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게 중국의 어떤 발표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발표가 아니라 미국은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당연히 이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미중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오후에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蓄意破坏中美关系，十分蛮横无理。中方对此予以强烈谴责。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이 정보를 탈취한다는 취지의 미국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화 대변인은 특히 미국의 통보 직후 중국 대사관과 직원들이 폭탄 위협과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층 원색적으로 미국을 비난했는데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환구 시보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미쳐 날뛰고 있다. 미국이 냉전을 부추긴 것 같은 자극적인 문장을 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휴스턴 총영사관이 미국 8개 주에 미중 간 무역을 관할하고 있다면서 폐쇄에 따른 피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중국은 보복 조치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꺼낼 수 있는 보복 카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중국은 그동안의 어떤 사례 외교 관계 사례를 보면 미국에 대한 일대응 대응은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신장자치구 관련 중국 전현직 관료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자 중국은 똑같이 미국 인사 4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해가지고 훈련을 하자 중국도 곧바로 남중국해에 전투폭격기를 동원한 훈련과 전투기 배치 등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맞보복 조치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국이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한 말고 중국 본토에 다른 영사관 4곳이 더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하나나 홍콩의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SNS에 중국이 예상치 못한 일로 미국이 진짜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다음 주에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미국 갈등과 관련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추가 공관 폐쇄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중 간 갈등 해결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관 폐쇄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중국을 더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As far as closing additional embassies, it's always possible. You see what's going on. We thought there was a fire in the one that we did close. 미국 내에는 대사관을 포함해 7곳에 중국 공관이 있고 이 가운데 총영사관 폐쇄를 앞둔 휴스턴을 비롯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5곳입니다. 마침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기소한 중국인 군사연구원을 은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다음 폐쇄 대상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5G 같은 기술 문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면서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현재는 양국 간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2억 7천만 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에선 단교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게 현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중한 상황일수록 미중 정상이 만나서 그 문제를 필요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데 현재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여일 후면 대선을 앞두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봉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